이란과 이스라엘이 한판 붙을 기세입니다. 이란의 군사력 순위는 세계 14위, 이스라엘의 순위는 세계 17위인데요. 순위가 낮은 이스라엘이 더 공격적입니다. 이스라엘의 뒤에 초강대국 미국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란은 미국의 군사력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란을 악의 축이라고 부르죠. 미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이란의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종교적 신념도 핵 보유도 석유 생산도 영향을 주겠지만 이란이 미국과 맞설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이들이 가진 바다에서 나옵니다. 미국과 이란을 원수로 만든 바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떠납니다. 2002년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이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합니다. 9.11 테러 이후 반테러 전쟁에 나선 미국이 적으로 규정한 국가들이었죠. 이듬해 미국은 이라크와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당시 세계 5위권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던 이라크였는데요. 전쟁 3년 만에 사담 후세인 대통령은 체포되어 사형당합니다. 불량 국가로 낙인 찍힌 북한과는 경제전쟁을 이어갑니다. NPT 탈퇴를 이유로 모든 경제 루트를 막았고 북한은 30년 넘도록 미국의 경제 제재에 고통받고 있죠. 하지만 악의 축 이란은 건재합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긴 갈등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맹주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좁은 해협입니다. 해협의 북쪽은 모두 이란 영해이고요. 남쪽은 오만과 아랍에미리트의 영해로 나뉩니다. 폭이 가장 좁은 곳은 겨우 39km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좁은 폭으로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석유 25%가 지나갑니다. 거대한 유조선들이 끊임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선박 간의 충돌을 막기 위해 육로처럼 운영되는데요. 안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한 개 선로만 이용하고 대양으로 나가는 선박은 두 개 선로를 이용합니다. 중앙분리대처럼 바다의 중앙분리구역이 있어서 정해진 방향으로만 항해해야 하고요. 수심이 낮아서 폭 39km 중 유조선이 지나갈 수 있는 실제 폭은 3, 4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바닷길이 심하게 굽어 있어서 빨리 빠져나가기도 어렵죠. 이런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은 전략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꼽힙니다. 포인트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이 좁은 구간 대부분이 이란의 영해라는 점인데요. 이란이 열받아서 이곳을 봉쇄하면 전 세계가 공포에 떨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공격해서 압도적 힘을 보여준 적은 있지만 군함이나 잠수함이 마음껏 움직일 수 없어서 이라크처럼 마음껏 밀어버리는 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치른다면 어떨까요? 이스라엘을 향해 발사되는 미사일보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더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 대한민국도 이란의 전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바로 호르무즈 해협의 좁은 바닷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953년 이란에서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선거로 당선된 총리가 테헤란의 폭도들에게 붙잡혀 구속되고 이란의 왕이 다시 권력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쿠데타의 배후에 미국이 있었죠. 쿠데타를 주도한 폭도들은 CIA가 고용한 용병들이었습니다. 이란 정부가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자 미국과 영국이 이란의 민주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직접 개입한 건데요. 미국의 도움으로 정권을 잡은 이란의 왕은 미국에 충성합니다. 소련 공산주의의 중동 확장을 막는 방패 역할도 수행했죠. 백색혁명이라는 개혁운동도 추진합니다. 이란의 전통적 관습을 해체하고 이란을 현대화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덕분에 이란 여성들은 1963년 선거권과 참정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1970년대의 이란은 이슬람권에서 가장 자유로운 나라였죠. 그런데 1979년 이란 혁명이 발생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이 바뀝니다. 이란 혁명은 친미 권력에 반대하는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주도했는데요. 민중 봉기를 통해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국을 세웁니다. 당시 국왕이던 팔레비 2세는 급히 이집트로 피신하는데요. 암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란은 미국의 팔레비 2세의 송환을 요청하지만 거절당하죠. 이에 분노한 이란의 젊은이들은 미국 대사관을 공격합니다. 이란 정부는 미국 대사관의 보호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미국인 63명이 인질로 붙잡힙니다. 민간 시위대에 의한 우발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일이 점점 커집니다. 혁명정부의 지도자가 된 호메이니가 시위대를 지지했고 팔레비 2세를 이란 법정에 세우겠다며 인질을 무기로 재차 송환을 요청합니다. 당시 미국 대통령인 지미 카터는 이란의 요청을 거절하고 이란에 구조대를 투입합니다. 이른바 독수리 발톱 작전.
하지만 사막 기후를 극복하지 못해 작전은 도중 취소되었고 헬기 한 대가 추락한 후 폭발하면서 미군 8명이 사망합니다. 호메이니는 독수리 발톱 작전의 실패가 이슬람 정부를 지키기 위한 신의 가호라며 홍보했고, 이는 미군 특수부대의 구조 개편과 지미 카터의 대선 패배로 이어졌죠. 그런데 이란 대사관의 인질 때문에 전전긍긍하던 미국에게 희소식이 전해집니다. 민중혁명으로 혼란에 빠진 틈을 이용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소식이었죠. 미국은 이라크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전쟁 소용돌이에 휘말린 이란은 미국 인질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었죠. 무려 444일 동안 억류되었던 인질들은 석방됐지만 이라크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을 건드린 이란은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 모두 이라크 편에 섰고 이란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됩니다. 당시 시리아, 리비아, 남예멘 등이 이란을 지원했는데요. 당시 이란의 편에 섰던 이들 국가나 세력들이 현재도 이란의 편에서 이스라엘과 맞서고 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당시에는 이스라엘과 이라크가 사이가 나빠서 이스라엘도 배후에서 이란을 지원했습니다. 당시 이란보다 힘이 약했던 이라크는 미국의 지원으로 힘을 냅니다. 이라크를 테러국가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미국의 첩보 위성을 제공하는 등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1982년 레이건 대통령이 서명한 미국의 안보 문서에는 미국은 이라크가 이란에게 패배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 미국은 이라크가 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심지어 이라크가 화학 무기를 만들 수 있도록 독극물까지 제공합니다. 이라크는 미국과 서방의 지원을 받으며 8년간 전쟁을 이어갈 수 있었고요. 이란과 미국의 적대감은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이란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1980년대 중반, 미국이 적극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사담 후세인에게는 성에 차지 않았습니다. 지원이 아닌 직접적 군사 개입을 원하고 있었죠. 이라크는 미국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장을 바다로 돌립니다. 바다에서 문제를 일으키면 이란이 바다를 봉쇄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참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1984년 이라크는 이란의 카르그 섬을 공격하는데요. 카르그 섬은 이란의 석유 수출 기지였습니다. 이란도 보복 조치로 이라크 석유를 운반하는 쿠웨이트 유조선을 공격했죠. 전쟁이 바다로 번지면서 미국도 난감해집니다. 중동의 오일 쇼크가 세계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이미 경험한 후였기 때문이죠. 쿠웨이트는 동맹국인 미국의 유조선 보호를 요청하는데요. 미국의 법조항 때문에 고민에 빠집니다. 문제가 된 법조항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미국 국기를 개양하지 않은 민간 선박은 군함으로 보호하지 않는다. 결국 미국 정부는 쿠웨이트 유조선에 미국 국기를 달게 하고 미국 군함으로 유조선을 호위하며 석유 운반 작전을 펼칩니다. 2년간 펼쳐진 이 유조선 보호 작전을 어네스트 윌 작전이라 부르고요. 이란도 미국의 참전을 원치 않았기에 이라크 국기를 달지 않은 선박은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가까스로 평화를 유지하던 페르시아만, 하지만 의도치 않은 사건이 이란과 미국의 군사 행동을 불러옵니다. 1988년 4월 14일 어네스트빌 작전을 수행 중이던 미국 호위함이 기뢰에 부딪혀 폭발한 사건이었죠. 미국은 기뢰의 일련 번호가 이란의 것임을 확인한 후 즉각 보복 공격에 돌입합니다. 일명 사마귀 작전. 사건 4일 만에 미국은 이란 공격을 감행했고 석유시설 2곳, 군함 3척, 전투기 2대 등을 파괴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규모가 컸던 해상 전투였고요. 이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반면 미군의 피해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막강한 군사력을 확인했고 그해 분노를 삼키며 이라크와 휴전합니다. 이란은 이라크와의 전쟁을 승리로 매듭짓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미국이 이란을 굴복시킨 것도 아닙니다. 각종 경제 제재를 반복해왔음에도 이란은 오일 파워와 해협 봉쇄권을 쥐고 힘을 과시해왔죠. 이라크가 몰락한 이후 군사적으로도 힘을 키웠고요. 이슬람을 지키는 맹주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온 미국의 경제 제재와 이라크 전쟁을 전후로 한 군사적 대립은 미국과 이란을 원수로 만들었죠. 2008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고속정과 미 군함이 대치하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기도 했는데요. 미국이 이란에게 압박을 가하자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여 석유 시장을 흔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미국은 이란을 위협하기 위해 얕은 바다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는데요. 양쪽 모두 경고와 협박 이상의 행동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2011년에도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 위협이 고조되는데요. 이란이 미국 경제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다시 언급했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연합함대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실제 충돌과 해협 봉쇄는 일어나지 않았죠. 이후에도 미국과 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왔는데요. 예전만큼 석유값이 요동치진 않았지만 여전히 전 세계에서 뉴스로 다루어지고 있고요. 물밑 협상의 카드로서 성과를 계속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어쨌든 이란의 호르무즈 봉쇄 카드가 다시 한번 협상 카드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쟁이 빨리 마무리되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길과 바다 이야기 도로시였습니다.